안녕하세요 구독자 그리고 프로크리에이트 사용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 4 업데이트 영상을 드디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의 현재 버전은 4.0.8로 대규모 업데이트 후에 안정화가 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작업이 조금 바쁜 나머지 녹화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텀이 길었던 만큼 새로운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다뤄보려고 애썼습니다. 또한 이전 영상에 달린 많은 질문들도 참고했으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모르셨던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첫 번째로 갤러리입니다. 메인 갤러리를 보시면은 선택, 그리고 가져오기, 사진 버튼이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사진은 사진 앱에 평소 담아둔 포토 파일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져오기는 파일 앱에 저장해 놓은 작업물을 오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이란 버튼이 참 많은 역할을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작업물을 다중 선택하는 기능을 합니다. 어플 내에서 작업물을 이동할 때 이렇게 끌어오기 제스처를 사용하는데요. 선택 기능을 활용해서 작업물을 여러 개 선택하고 난 후 끌어오면 선택한 모든 파일이 다중적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 비활성화된 스택이란 메뉴가 있는데 스택이란 범위란 뜻으로서 작업물을 이렇게 2개 이상 선택하면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버튼을 눌러주시면 선택한 작업물을 모아서 하나의 폴더로 만드는 기능입니다. 작업물이 쌓여서 많아질 때 이렇게 폴더 단위로 나눠서 분류하시면 됩니다. 아이패드에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이 추가되면서 프로크리에이트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파일 앱, 사진 앱, 그리고 인터넷 등 드래그 앤 드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에 대한 사용법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더라도 잘 따라와 주세요. 우선 드래그 앤 드롭이 어떤 기능인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또는 어플을 어디서 드래그하던 어플을 놓지만 않는다면 어떠한 동작을 하던 유지됩니다. 이를테면 어플을 드래그한 상태에서 키보드 단축키 커맨드 탭을 눌러 어플 하나를 실행시킨 뒤에 그 위에 짚고 있던 어플을 스플릿 뷰로 띄울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자료를 드래그한 상태에서 단축키 커맨드 Alt D를 눌러서 독발을 실행시킨 다음에 다른 어플 위에 대고 있으면 해당 어플이 열리고 그 안에 작업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독발을 통해서 프로크리에이트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이번엔 스플릿 뷰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듯 독바에서 어플을 드래그 앤 드롭하면 스플릿 뷰가 생성됩니다. 다시 독바 어플을 드래그 드롭은 스플릿 뷰. 이 스플릿 뷰의 상단바를 잡고 옆으로 넘기시면 숨길 수 있고 반대로 쓸어오시면 다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플릿 뷰의 상단바를 아래로 쓸어내리면 기존 어플과 맞춰서 레이아웃이 생성됩니다. 레이아웃 모드에서는 경계선 중앙바를 오른쪽으로 밀면 해당 어플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스플릿 뷰와 달리 반대로 쓸어서 실행하지 못합니다. 독바에서 어플을 끌어와 바로 레이아웃 모드로 실행하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이나 왼쪽 끝으로 드래그 하셔서 드롭 하시면 바로 레이아웃 모드로 실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창을 하나 더 띄울 수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독바에서 어플을 드래그해서 레이아웃 경계선에 드롭 하시면 화면에 스플릿 뷰가 하나 더 생성됩니다. 이렇게 상단바를 끌어서 옆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왼쪽 오른쪽 위치 변경 방식은 레이아웃 모드에서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드래그 앤 드롭이란 기능이 프로크리에이트에선 크게 3가지 경우에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갤러리입니다. 레이어를 보존한 PSD 파일 자체를 불러와서 이어 작업할 때,
두 번째는 작업 중인 캔버스에 자료 이미지를 첨부해서 작업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브러쉬 데이터를 가져오고 내보낼 때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다중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한 브러쉬는 다중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독바를 열고 파일 앱을 연 후에 지정 파일에 백업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저도 파일 앱에 백업해 놓은 브러쉬 파일이 있는데 반대로 가져올 때도 똑같이 다중 선택하셔서 빈 브러쉬 세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프로크리에이트는 아이클라우드에 백업과 연동되어 있지 않는 어플이라서 어플을 지우고 다시 설치하실 때 브러쉬 데이터나 작업물이 삭제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러한 방식으로 세팅을 해 놓으신 데이터를 백업해 놓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새로운 색상 파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디스크, 클래식, 색상값, 팔레트, 총 4가지 색상 파커가 있는데 우선 디스크부터 알아봅시다. 확실히 전 버전에 안 되어 있던 최적화가 이번엔 정말 잘 됐습니다. 정말 딜레이 하나 없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전히 완전한 흰색, 검은색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휠 자체는 정말 편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게 팔레트란 건데, 선택한 여러가지의 색상을 지정해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삭제하시려면 이렇게 꾹 누르셨다가 메뉴가 나오면 삭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클래식 파카입니다. 전 버전과 같이 네모 모양의 파커이며 원형과 달리 블랙 앤 화이트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바는 색상 값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바인데, 가운데에 있는 바는 채도를 높이느냐 낮추느냐를 정하는 조정바고, 맨 아래에 있는 바는 명도를 어둡게 하느냐 밝게 하느냐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정바입니다. 다음은 색상 값입니다. 첫 번째는 색상 자체를 선택하는 조정바, 두 번째는 채도 조정바, 세 번째는 명도 조정바입니다. 클래식 파커의 밑부분에 있는 조정바와 같은 조작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세 가지 조정바는 포토샵 보정 툴에도 있는 RGB 값으로서 색감을 어떤 색 쪽에 가깝게 선택하느냐를 정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레트입니다. 여기 가장 맨 위에 있는 팔레트는 다른 색상 파커에 있는 팔레트와 동일하게 연동됩니다. 세팅해 놓은 팔레트의 한 세트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팔레트 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왼쪽으로 미시면 공유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번엔 브러쉬 창입니다. 이전 버전에서 가로로 배치되어 있어서 불편했던 창이 세로의 휠 방식으로 바뀌면서 브러쉬 세트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열되어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브러쉬를 옮기는 방법은 전과 같으며, 왼쪽에 메뉴가 브러쉬 세트인데 세트를 눌러보시면 삭제 그리고 이름 바꾸기 메뉴가 뜹니다. 필요 없는 세트는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휠을 좀 더 아래로 내리게 되면 새로운 브러쉬라는 버튼이 나타나는데, 여기를 눌러 여러분의 브러쉬 세팅이나 브러쉬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저장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브러쉬 설정도 새로워졌습니다. 세팅을 원하시는 브러쉬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일반 메뉴부터 세팅할 건데요. 일반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슬라이드로 미리 보기의 크기를 원하는 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 모드가 추가되었는데, 이 기능은 레이어의 속성을 조정할 때 이 메뉴들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각 레이어에는 속성을 조정해서 빛나는 효과나 아래 레이어와 곱하기 되어 어둡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을 각 브러쉬에도 부여해서 작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해당 브러쉬 크기의 최대 최소를 정해놓는 슬라이드입니다.
아래의 슬라이드도 동일하게 불투명도의 제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셔서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맞는 브러쉬를 세팅해야 작업간에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펜슬 메뉴에서는 새로운 모드인 블리드 모드가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리드 모드란 브러쉬의 퀄리티를 월등히 증가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블리드 모드에 대해서 불투명도랑 뭐가 다르지?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확연히 다른 기능입니다. 불투명도 조절에 비해 훨씬 부드럽게 그리고 훨씬 불규칙하게 브러쉬 투명도가 재생돼서 브러쉬에 따라 수채화, 유화 같은 느낌을 주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왼쪽이 브러쉬 투명도만 조절해서 그린 그라데이션이고, 오른쪽이 블리드와의 조합을 이룬 그라데이션입니다. 영상으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여러 번 사용하시다 보면 퀄리티의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아니라면 안타깝고요. 이와 함께 퀄리티가 크게 증가한 게 하나 있다면 그건 손가락 모드입니다. 전 버전의 손가락 모드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절대 사용할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최적화가 하나도 안 돼 있을 뿐더러 기능마저 제대로 구현이 안 돼 있었는데, 그 때문에 저도 손가락 도구를 그 당시에 한 번 이상 사용해 본 적이 없었고요. 허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퀄리티가 엄청나게 수백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사진을 레퍼런스로 사용해서 한 점의 딜레이 없이 그림처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꼭 사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완성해 놓은 아니면 완성 단계의 그림을 리터칭해서 붓터치 효과를 준다거나 아니면 유화 느낌, 수채화 느낌을 더불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모든 툴 중에 유일하게 정말 1도 안 쓰던 도구였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없으면 아쉬울 도구로 등극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못된 의도로 악용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은 동작 메뉴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미지 메뉴부터 알아보자면 전 버전에 없었던 잘라내기, 복사하기, 캔버스 복사, 붙여넣기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새 손가락으로 쓸어내려서 잘라내고 복사하던 메뉴가 없어진 건 아닌데, 사실상 선택 도구로 선택한 다음에 마치 포토샵의 오른쪽 클릭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방식인 세 손가락 쓸어내리기 메뉴에도 원래 있던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외에 캔버스를 모두 복사하거나 잘라냄과 동시에 붙여넣고 복사함과 동시에 붙여넣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캔버스 메뉴엔 간단하게 캔버스 수평 수직으로 뒤집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 영역을 반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능입니다. 그림 파일 자체의 방향을 뒤집어 버리는 기능이니까요. 그리고 설정 메뉴에 압력 곡선 편집이란 메뉴가 있는데, 그 곡선은 펜슬의 강도를 어느 정도 눌러야 어느 정도 필압이 먹히는지 설정해주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동하시면서 펜슬에 힘을 주게 되면 회색 볼륨 이펙트가 얼마나 펜에 힘을 줘야 되는지 올라옵니다. 필압에 대해 하드한 느낌 또는 소프트한 느낌 등 각 취향에 맞춰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김에 킥 메뉴에 대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수평 뒤집기로 정해놨습니다. 왜 수평 뒤집기로 정해놨냐면은 어차피 필요한 기능이기도 한데, 이 버튼을 클릭하려면 동작에 들어가서 캔버스 메뉴 누르고 수평 뒤집기 누르고 2번 이상 클릭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퀵 메뉴에 저장해 놓고 수시로 쓰는 편입니다. 다음 메뉴는 실제 크기란 메뉴인데, 이 메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정해놓은 해상도에 따른 현실에서 보이는 그 해상도의 크기입니다. 이를테면 인쇄를 해야 될 때, 아니면은 내가 이 그림을 현실 크기로 봐야 할 때 참 유용하게 쓰입니다. 다음은 퀵 라인입니다. 퀵 라인은 왜 설정해 놓냐? 이것도 수평 뒤집기와 같은 루트입니다. 오히려 수평 뒤집기보다 훨씬 번거롭게도 지연 시간을 정해야 되고, 끌려면 지연 시간을 0으로 맞춰놔야 해서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걸 퀵 메뉴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 둥근 브러쉬를 해놨는데, 이게 둥근 브러쉬로 꼭 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브러쉬를 하나쯤 등록해 놓는 게 좋습니다. 어쨌건 프로크리에이트의 수많은 브러쉬 중에 2개 이상은 쓰실 텐데, 하나는 브러쉬 메뉴를 눌러서 고르셔도 되는데, 메인 브러쉬 하나는 퀵 메뉴에 등록해서 빠르게 교체하는 게 편리하실 겁니다. 5번째는 손가락 도구입니다. 손가락 도구를 정해놓는 이유는 간단하게도 키보드 단축키가 손가락에 없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쓰고자 할 때 빨리빨리 교체할 수 있게끔 퀵 메뉴에 저장해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레이어와의 병합입니다. 이거는 아래 레이어와의 병합으로 정하실 수도 있는데, 레이어에 관련된 가장 많이 쓰시는 메뉴를 하나 지정해 놓으시면 편하실 겁니다. 레이어를 들어가서 메뉴를 선택하는 것도 꽤 번거롭기 때문에 퀵 메뉴에 하나쯤 저장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모드는 캔버스 사전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아실 텐데, 색상 메뉴에 P3 색상력이 추가되었습니다. RGB 표준 색상이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원래 쓰던 색상력인데, P3 색상력이 추가되면서 색 표현력이 훨씬 풍부해졌다고 합니다. 우선 아트워크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데, 첫 번째 아트워크는 RGB 표준 색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연두색, 그리고 파란색을 아까 말씀드렸던 팔레트에 3가지를 지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브러쉬로 3가지 색을 불투명도 크기 제한 없이 찍어줍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다시 갤러리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P3 색상력의 아트워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의 똑같은 색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RGB 표준 색상 아트워크에 있던 색을 복사해서 P3 색상력에 불러옵니다. 자,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겹쳐놓으면 차이가 더 클 뿐더러 흑백으로 만들어 놓으면 명도 차이까지 확연하게 보입니다. 다음은 파일의 종류에 대해 사전 설정을 할 겁니다. 프로크리에이트에서 파일을 끌어와 파일 앱에 저장할 때 정보창에 파일 종류가 표기되는데, 그림의 레이어를 보존할 건지, 아니면은 배경이 투명한 PNG 파일로 남길 건지, 각 파일의 종류에 대해 사전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우선 설정 앱을 열어서 왼쪽 메뉴를 맨 아래로 내리시고 프로크리에이트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파일 포맷과 이미지 포맷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설정이냐면, 파일을 끌어서 어딘가에 저장할 때 파일 확장자명이 PSD인지 PNG인지 프로크리에이트인지 선택하지 않고 바로 저장하게 되는데, 그때 파일을 어떤 확장자로 저장할지 사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우선 전 파일 포맷은 레이어를 보존하기 위해 프로크리에이트 파일이나 PSD 파일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미지 포맷은 JPG보다 PNG 파일이 우선적으로 품질이 좋기 때문에 PNG 파일로 지정해 줍니다. 네,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것 같다 생각한 업데이트 기능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이고, 안 되셨다면 안타깝네요. 다음 업데이트될 영상은 아마 아이패드 프로 그림쟁이들에게 맞춤 설계된 거치대를 소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품 추천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 하는데 이 제품은 정말 쓰임새가 남다르게 모자란 부분이 없는 제품이라 리뷰를 녹화해 보려 합니다. 다음 영상을 위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라면 안타깝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